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사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재판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검찰이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이른바 이정근 녹음 파일이라고 하는 중에서 송영길 전 대표와 연결된 부분을 직접 틀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리얼이라는 단어가 적합할 정도로 뭐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다. 자, 여기서 강래구 씨하고 이제 그 이정근 전 부총장이 통화하는 내용입니다. 뭐 이게 전화 녹음 파일이니까 날짜 시간 다 있죠. 2021년 4월 10일, 이게 5월 2일이 전당대회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한 뭐 25일쯤 앞두고서 이정근 부총장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만이 형이 연결해 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고 영길이 형한테 말했는데 성만이 형이 준비해 준 것 같고 인사했다 그러니 잘했네 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만이 형은 이성만 의원, 그 다음에 영길이 형은 송영길 전 대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만이 형이 준비해 준 것 같고 이성만 의원이 1,000만 원을 준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을 줘다는 걸로 돼 있는데, 물론 뭐 본인들은 다 부인하지만 그거 가지고 그거 좀 나눠줬다고. 누구한테 나눠준 거죠? 다른 그 검찰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 본부장들한테 50만 원짜리 봉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나눠줬다고 하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잘했네 라고 얘기를 했다 하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 영길이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처리를 한 것 같더라고.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다니면서 준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300만 원짜리 봉투인지 50만 원짜리 봉투인지 이른바 윤관석 의원이 나눠준 거 또는 강래구 씨가 나눠준 거하고 별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많이 했다 이거죠, 이미. 어디서 구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강래구 씨 경우에는 자기가 이성만 의원한테 돈을 1,000만 원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지역본부장, 캠프 상황실장 이런 사람들한테 50만 원짜리 봉투 이걸 나눠준 건데, 그 돈의 원천하고 송영길이 나눠준 돈의 원천하고 다르다는 거죠.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많이 처리를 한 것 같더라. 많이. 이게 이제 앞으로 검찰이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다. 송영길 전 대표 물론 부인하겠지만.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윤관석 의원, 사실은 300만 원짜리 봉투를 만드는데 주도한 사람이죠. 이정근 전 부총장하고 2021년 4월 28일이면 5월 2일 전당대회니까 전당대회 며칠 전입니다. 이때는 아마 모바일 투표 같은 것이 들어가기 전날인가 그렇습니다. 이때 통화한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아침 회의에는 김남국, 윤재갑 등 4명은 못 나왔어.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남국 의원은 경기도 안산 단원이 그 지역구고요. 윤재갑 의원은 전남 해남이 지역구죠. 근데 호남이라는 거는 출신 지역이 호남이라는 뜻입니다. 고향이. 김남국 의원은 광주 광역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정근 전 부총장이 거기는 호남은 해야 돼 오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남 출신은 해야 된다. 왜? 그건 뭐 민주당의 호남 출신이 워낙 많으니까. 의원도 많지만 대의원들 뭐 기타 권리당원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다는 차원에서 여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정근 부총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윤관석 의원이 또 얘기합니다. 이 종성 등은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 해서 3개를 빼앗겼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성은 누굴까? 임종성 의원입니다. 임종성 의원은 경기도 광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호남도 아니고 뭐 이러니까 아마 안 주려고 했던 모양이죠. 저는 사실은 과거에 이 워딩을 보고 이거는 이성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일 것이다. 왜냐면 형님 동생하고 뭐 이러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네요. 보니까 임종성 의원이었습니다. 안 주려고 했는데
달라고 그래서 3개를 뺏겼다. 그러니까 임종성 외에 2사람이 더 있다는 얘기죠. 300만 원짜리 봉투. 모르죠. 그 중에 또 이성만 의원이 있는지. 어차피 이성만 의원은 300만 원짜리 봉투를 받았으니까. 자, 이런 것들이 드러났죠. 여기에 더 이상 설명이 뭐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만나고 보고하고 격려받고 뭐 만들고 돈을 이런 과정이 그냥 그 녹음 파일 재생만 하면 바로 드러납니다. 이 녹음 파일은 누가 강제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뭐 수사나 뭐 이런 데 대비해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자연스럽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뭐 이걸 어떻게 해 저걸 어떻게 해 상의하고 가져와 뭐 이런 겁니다. 그걸 이정근 전 부총장이 꼼꼼하게 모두 녹음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법조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진술의 임의성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아무런 무슨 통제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솔직하게 뭐 봉투 가져와 줬어 응? 보고했더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거다. 진술의 신빙성 뭐 거의 100%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와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막 뒤집고 뭐 의미를 달리 해석하고 뭐 이제 이러면서 부인하는데 글쎄요. 이 법정에서 공개된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 아닌가. 그래서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렇게 증거가 많이 수집된 거는 처음 본다라고 할 정도로. 왜냐면 지금은 뭐 휴대전화 녹음 파일 그건 뭐 그 이상의 증거라는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녹음 파일을 예를 들어서 김만배 씨가 신학림 씨하고 인터뷰할 때 그거야 사전에 다 머릿속에서 거짓의 성을 쌓아서 인터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너무나 명백하게. 그래서 강래구 씨도 뭐 일부 자기 육성이 들어간 부분은 인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나 명백해졌다. 뭐 이 재판은 어찌 보면 강래구 재판은 오래 끌 이유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제 그 녹음 파일에서 하나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기획회의방이라는 단톡방입니다. 기획회의방. 그러니까 여기에서 돈 봉투도 기획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강래구 전 감사가 이정근 전 부총장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채팅방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윤관석, 이성만, 임종성, 허종식 굳이 더 넣으면 이용빈 정도만 딱 넣어서 이건 기획회의방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방은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공유하겠다고 해서 관석이 형 중심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획회의방에 5에다가 강래구 이정근 정도 아마 7명 정도가 채팅방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6명 내지 7명. 이정근 전 부총장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강래구 씨는 확실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쭉 의원들 얘기한 여기에 요거만 딱 넣어서 기획회의방을 만들었다. 근데 검찰은 이 기획회의방에서 돈 봉투를 얘기를 서로 했을 거로 본다. 이런 거고요. 그런 거 보면 여기에 뭐 3명한테 3개 봉투 뺏겼다 하는 게 하나가 임종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나머지 2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뭐 이성만, 허종식, 이용빈 아마 요 셋 중에 2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뭐 형님 우리도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같이 돈 봉투를 뿌리기로 논의를 했던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빼느냐 우리도 달라 아마 그랬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대목이다 하는 거고요. 그건 뭐 앞으로 또 그 여기저기서 아마 나올 겁니다. 자, 이거는요. JTBC가 처음에 이걸 보도를 했었죠. 근데 그거하고 거기는 뭐 다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거와 완전히 다르게 법정에서 공개된 거는 그대로 실명이 공개가 돼서 정말 이해하기 편하고 더 이상의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걸로 뭐 검찰이 사실상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이제 문제는 송영길의 문제죠. 송영길 전 대표 아직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사건은 대략 한 5월
정도부터 해서 한 넉 달 정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그렇게 뭐 길게 진행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강래구 씨 같은 경우 뭐 다 이제 재판에 넘어갔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아직 부르지도 않았다. 왜 그럴까? 송영길의 관여 정도는 저는 뭐 그 녹음 파일에 보면 명확하다고는 보지만 송영길 전 대표가 우선 부인하고 있고 아마 강래구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라는 박용수 씨 있죠. 거기도 지금 구속돼 있죠. 이 박용수의 경우에도 아마 부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래구, 박용수 이런 사람들이 또 윤관석도 송영길의 선을 딱 긋고 있는데 송영길이 이렇게 보고받고 잘했네 라고 했다는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송영길의 관여는 명백해 보이는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증거로서 입증하느냐는 문제죠. 이거 외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강래구 씨가 영길이 형한테 잘했네 라고 칭찬받았다는 거 그거 그냥 제가 그 거짓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증거가 좀 사라지는 이런 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송영길의 관여 정도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 글쎄 뭐 시간이 이렇게 그 굉장히 좀 오래 흐른 편이고요. 그 다음에 송영길이 개인적으로 했다는 봉투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많이 처리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먹사연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라는데 뭐 몇 번 압수수색도 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스폰서 송영길 전 대표의 스폰서라고 하는 사람도 뭐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걸 보면 이게 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이 돈 봉투 사건뿐만 아니고 정치자금 다른 부분까지도 단서를 포착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함께 수사를 하다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돈 봉투뿐 아니죠. 돈 봉투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서 이 소환 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아마 송영길 소환을 할 정도가 되면 저는 뭐 멀지는 않았다고 보지만 할 정도가 되면 돈 봉투 플러스 알파라는 더 큰 혐의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뭐 이런 게 되겠죠. 왜냐하면 정치자금은 어차피 송영길 전 대표가 이거 신고하지 않고 지금 받아서 뿌린 그 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송영길 전 대표 그동안 2번씩이나 검찰청사 앞에 가서 뭐 출도 쇼를 했죠. 그러나 그거 뭐 사실 무의미해지고 이제 법정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공개되는 이정근 녹음 파일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본인의 별도의 정치자금 이 부분까지도 지금 검찰이 아마 증거를 많이 수집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머지 않았는데 거기는 돈봉투 플러스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같이 그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